안녕하세요. 생활 스페인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하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게요. 우선 이름 묻고 답하기에서 너의 이름은 뭐니는 스페인어로 ¿Cómo te llamas라고 합니다. 스페인어에서는 된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꼬모 이렇게 강세가 있는 부분은 꼬모 하고 된소리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꼬모 떼 야마스라는 게 있는데요. 떼 야마스는 야마르세 동사, 즉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의 형태를 변화한 것입니다. 일단 이 야마르세 동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메야모 땡땡땡, 즉 내 이름은 땡땡땡이야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 말하기 야마르세 동사는 뭐뭐라고 부르다, 아까 말했듯이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야마르세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스페인어에서 굉장히 신기한 점은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6가지 주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 동사 변화에 대해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주어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Yo, tú, usted, él, ella, nosotros, nosotras, vosotros, vosotras, ustedes, ellos, ellas 이렇게 6가지의 주어가 있습니다. 이 주어에 맞게 me llamo, te llamas, se llama, nos llamamos, os llamáis, se llaman 이렇게 6가지로 변화를 하는데요. 스페인어의 두 번째 굉장히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어를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메 야모라고 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메 야모 땡땡땡, 즉 내 이름은 땡땡땡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주어와 동사를 같이 연결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메 야모, 내 이름은 tú te llamas, 너의 이름은 usted, él, ella se llama, 그, 그녀, 당신의 이름은 nosotros, nosotras nos llamamos, 우리들의 이름은 vosotros, vosotras os llamáis, 너희들의 이름은 usted, ellos, ellas se llaman, 그들, 그녀들, 당신들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 즉 6가지 큰 형태 이렇게 야마르세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크게 6가지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는 자기소개는 나이를 말해볼 건데요. 저는 땡땡살입니다는 스페인어로 tengo 땡땡 años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살이에요, 저는 1살입니다를 말할 때는 스페인어로 tengo uno años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나이를 말할 때 숫자를 모르시면은 나이를 못 말하겠죠. 자, 그래서 숫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0, 1, 1, 2, 2, 3, 4,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이렇게 숫자 20까지를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말할 때는 yo vivo en 땡땡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 살아요를 스페인어로 말할 때는 yo vivo en Korea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적을 묻고 답하는 것도 있는데 너는 어디 출신이니? 너는 국적이 어디니? 라고 물어볼 때는 de donde eres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yo soy de 나라 이름, yo soy 국가 형용사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나라 이름을 말한 다음에 국가 형용사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 형용사가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인, 스페인인,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에 사는 사람에 대한 형용사를 말할 때 국가 형용사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을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예시로는 ¿De dónde eres? 너는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Yo soy de Corea. Yo soy coreano. coreana. 저는 한국인이에요. 라고 두 가지 형태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곳을 말하고 국적을 묻고 답할 때 나라 이름과 아까 말했듯이 국가 형용사를 모르고 계시면 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4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한국인데요. 스페인어로 대한민국은 꼬레아.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는 꼬레아노, 꼬레아나, 즉 여성형 명사와 남성형 명사로 나뉘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은 스페인어로 에스파냐,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는 에스파뇰, 에스파뇰라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는 스페인어로 메히코,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는 멕시카노, 멕시카나, 그 다음에 일본은 하폰, 스페인어로 하폰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는 하포네스, 하포네사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라 이름은 대문자고 국가 형용사는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각 나라의 남성형 국가 형용사를 쓰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형용사가 남성형일 때는 보통 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꼬레아노, 그리고 에스파뇰, 멕시카노, 하포네스 이게 아까 말했던 4가지.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이 언어가 각 나라의 남성형 국가 형용사를 지칭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 형용사 중에서 남성형 국가 형용사는 보통 오로 끝납니다. 코레아노, 에스파뇰, 멕시카노, 그 다음에 하포네스 이렇게 아까 말했던 예시 중 4개가 이 4개들이 다 국가 형용사예요. 남성형 국가 형용사. 근데 이 남성형 국가 형용사가 바로 언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코레아노, 그리고 스페인어는 에스파뇰, 멕시코 언어는 멕시카노, 일본 언어는 하포네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언어랑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형 말고 남성형으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소개하는 것에서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걸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yo estudio 스페인어, 즉 아까 말했던 국가 형용사인 에스파뇰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yo estudio español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estudio는 estudiar이라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요에 따라서 요인 주어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동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난 무엇을 좋아해 하고 말할 줄도 알아야겠죠. 이때는 me gusto, me gusta 땡땡땡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e gusto, me gusta는 뭐뭐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me gusta el fútbol.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l은 아까 문법 보시고 오셨으면 아실 텐데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정관사 포함해서 me gusto el 땡땡땡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자기소개하는 방법들 다 종합해서 이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Hola, me llamo 땡땡땡 y tengo 땡땡 años. Yo vivo en Corea. Yo estudio español. Me gusta 땡땡땡. Muchas gracias.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함께 해석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땡땡땡이고 저는 땡땡살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아요.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해요. 저는 뭐뭐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예시로는 Hola, me llamo 홍길동 y tengo 14 años. Yo vivo en Corea. Yo estudio español. Me gusta fútbol. Muchas gracia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예시를 우리가 함께 아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함께 해석을 해봅시다. 올라는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Me llamo 홍길동.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Y tengo 14 años. 그리고 저는 14살입니다. 14살입니다. Yo vivo en Corea. 저는 한국에 삽니다.
Yo estudio español.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합니다. Me gusta fútbol.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해보기는 이제 끝났고요. 자, 두 번째로 함께 배워볼 것은 스페인어 인사말입니다. 스페인어 인사말 굉장히 간단해요. 몇 가지만 아시면 스페인어 인사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만났을 때 스페인어 인사말로는 크게 4가지를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안녕, 올라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uenos días는 좋은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 buenas tardes는 좋은 오후입니다. 그 다음에 buenas noches는 좋은 저녁입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모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인사말 헤어질 때는 만났을 때랑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만났을 때 표현을 헤어질 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하는 표현을 만났을 때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달라요. 자, 아까랑 뜻은 같지만 잘 가나 안녕 같은 경우에는 adios, ciao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헤어질 때는 무조건 adios, ciao예요. 올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헤어질 때 올라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내일 반은 hasta mañana. hastа에서 자체는 묵음입니다. 내일 학교에서 봐 할 때 뭐 hasta mañana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봐는 hasta luego. 다음에 만났을 때 보자 hasta luego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4개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한 생활 표현도 함께 배워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 있죠. 다 함께 배워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미안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lo siento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lo siento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실례합니다는 disculpa. 그 다음에 부탁드립니다는 por favor. 된 소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por favor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gracias.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대화를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좋아해? 너는? 하고 궁금할 때 너한테 물어볼 때는 ¿y tú?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y tú는 반말이고요. 이 uste드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할 때는 이 uste드라고 말해야 되고요. ¿y tú라고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말할 때는 ¿y tú?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꿰딸은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cómo estás? 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cómo estás? 문법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estar의 동사의 형태를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니? 너의 상태는 어떠니? 상태의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꿰딸이랑 ¿cómo estás는 똑같은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yo tambien은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나도 너랑 같은 상황이야. 이럴 때 yo tambien이라는 걸 씁니다. 이 생활 표현들을 다 알고 나면은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시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에스타르 동사를 활용해서 상태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cómo estás? 아까 말했던 꿰딸이랑 똑같은 ¿cómo estás?를 물어보면 되는데요. 상태 말할 때 일단 내가 물어보고 싶으면 ¿cómo estás?라고 무조건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되게 많이 써요, 이 표현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yo estoy bien. 나는 잘 지내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대답할 때 그냥 난 잘 지내 라고 대답하시고 싶으면 무조건 yo estoy bien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어의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형태를 잘 파악하면서 에스타르 동사가 변하는 것을 잘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문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스페인어의 의문문은 평서문에 물음표만 붙이면 돼요. 굉장히 쉽죠. 막 영어나 아니면 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순을 막 바꾸고 그러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서문에다가 그냥 물음표만 딱 붙이면 돼요. 너희는 한국인이다는 스페인어로 vosotros sois coreanos인데 이거를 스페인어로 바꾸면 너희는 한국인이니라고 물어볼 때 물음표만 예를 들면 vosotros sois coreanos 즉 너희는 한국인이다를 너희는 한국인이니 라는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vosotros sois coreanos
라고 그냥 말하시면 되는데 그냥 평서문에다가 그냥 물음표만 양쪽에 붙이면 돼요. 그 스페인어는 좀 특이한 게 물음표는 보통 문장의 끝에만 위치해 있는데 스페인어에는 문장의 시작과 끝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의문문을 만들 것이면. 그래서 시작에서는 물음표가 반대로 거꾸로만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냥 끝에는 그냥 일반적인 물음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vosotros sois coreanos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바꾸시지 않아도 돼가지고 그냥 평서문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물음표만 붙이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의 예시로는 제가 크게 5가지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Tú eres estudiante는 너는 학생입니까? 라는 뜻이고요. Tú eres hombre 너는 남자입니까? 이고요. 그 다음에 usted es mujer 는 당신은 여자입니까? 이고요. Vosotros sois coreanos 너희는 한국인입니까? 이고요. Como te llamas? 아까 말했던 너의 이름은 뭐니? 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예외도 있는데 Como te llamas와 같은 그 표현 있잖아요. 이건 이 자체로 표현이기 때문에 Como te llamas라고 말하는 거는 평서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 Como te llamas는 의문문밖에 안 되고요. 평서문으로 얘기했을 때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tú eres estudiante는 너는 학생입니다. tú eres hombre 너는 남자입니다. usted es mujer 당신은 여자입니다. vosotros sois coreanos 너희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평서문이 돼요. 근데 como te llamas는 물음표를 제거한다고 해서 평서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외적인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페인어 생활 표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스페인어 쓰는 나라에 여행 가실 때 꼭 제가 알려드린 이 생활 표현들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